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네, 이임숙의 부모 고민 상담소. 오늘 질문은요, 3남매를 둔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질문이세요.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 딸, 둘째는 6살 아들, 셋째는 막내, 15개월 딸입니다. 엄마의 고민은요, 첫째가 둘째를 너무 미워하고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셋째가 돌이 지나자 갑자기 잘 다니던 피아노 학원도 엄마랑 떨어지기 무섭다고 안 다닌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울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껌딱지는 물론 둘째에게 온갖 짜증과 소리 지르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최근에는 첫째에게 책을 읽어줄 때 둘째가 엄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다며 저리 가라고 해요. 달래도 보고 혼내도 받지만 항상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펑펑 우는데 에휴, 그걸 보면 또 제 마음은 첫째가 짠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아요. 그런 상황에서 엄마인 저도 혼란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훈육하는 모습에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모두 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모습인 줄 알기에 아빠도 퇴근 후면 최대한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는 애들 올 시간만 되면 가슴이 쿵쾅 뛰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져요. 첫째를 어떤 방법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면 아이들 돌아오는 시간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가슴이 쿵 내려앉고, 예, 쿵쾅거리고,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많으실까. 이 상황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큰아이, 첫째를 잘 도와줘야지 엄마도 이 새아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선, 큰아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딸이에요. 그리고 두 동생이 있고요. 어린 두 동생이 좀 터울도 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딸인데요. 지금 이댁하고 정말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아빠도 되게 협조적이세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면은 이제 엄마는 어린 동생들 돌볼 때 아빠가 큰아이를 데리고 뭐 숙제도 같이 해주고 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잘 보내시는 분이세요. 자, 어느 날 저녁에 아빠가 이 친구랑 1시간 정도를 놀아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1시간쯤 될 때쯤 아이가 갑자기 짜증내고 찡찡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 너 이렇게 잘 놀다가 왜 자꾸 징징거리고 갑자기 왜 짜증을 내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 내가 찡찡거려야지 엄마는 나 봐주신단 말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빠도 갑자기 딱 이렇게 뭔가 헉 하는 느낌이었고요. 이제 그날 저녁에 애들 다 재우고 아내랑 얘기를 나누는데 엄마도 너무 의외의 말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큰애는 너무 성숙한 아이고 동생들도 잘 돌보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전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 큰아이는 4학년 정도 됐고 두 동생을 잘 돌보는 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마음속에는 엄마가 동생들 돌볼 시간 주면서 난 아빠랑 잘 보내긴 하지만 난 그래도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정말 정말 필요해요. 1시간은 참겠지만 1시간 이상은 엄마 나 못 참겠어요. 제발 좀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나한테도 좀 관심을 보여주세요.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자, 다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딸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딸 둘째가 태어난 건 3살 터울이네요. 동생이 태어나고 셋째가 돌이 지나자 갑자기 피아노 학원도 안 갔어요. 이제 뭐예요? 이제 자기가 떨어져 있으면은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나는 엄마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이 아이 나름의 좌절감 혹은 절망감 혹은 위기감 을 느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 뭐예요? 동생만 없으면은 내가 엄마 사랑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동생한테 짜증과 소리 지르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처럼 책을 읽어줄 때 왜 이런 질투감이 더 유난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요. 하루 중에 단 짧은 한순간만이라도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은데 엄마랑 둘만 있는 시간에 동생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동생을 자꾸 떼어내고 싶은 이 마음. 자, 이렇게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면 엄마는 엄마대로 다 나름대로 힘이 드시고요. 또 지금 어머님 말씀 중에는 해볼 거 다 해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달래도 보고 혼도 내보고. 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훈육도 해봤지만 다 안 됐다잖아요. 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큰아이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요. 그 아이가 더 성숙하게 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아빠가 두 아이들을 잠깐 돌보고요. 엄마가 우리 큰아이하고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잠깐 동네 편의점만이라도 예, 둘이만 다녀오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만 아이가 가지면서 그때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끔 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동생 때문에 너 못 봐서 너 못 살펴줘서 너 많이 서운했었지. 그래도 알지? 엄마 마음 알지? 엄마 너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이런 대화를 해서 아이가 막 쌓인 그 감정의 앙금들을 좀 이렇게 해소해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큰아이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만 자꾸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큰아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동생한테 뭐라고 소리 지를 때 엄마가 딱 오셔가지고 너 그러지 마라 하는 건 효과 전혀 없습니다. 자, 언제? 큰아이가 짜증내지 않고 뭔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살짝 가서 너 오늘 저녁에 아빠 퇴근하시면 동생 둘이 아빠한테 맡겨놓고 엄마랑 딱 10분 동안 데이트하자. 네, 이렇게 해놓으면요. 아이가 그 하루 시간을 되게 잘 보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녁 시간, 예, 저녁밥 먹고 둘만의 예, 데이트 시간을 딱 10분, 20분만 가져도요. 우리 큰아이가 점점점 이렇게 성격이 예, 더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은 정말 잘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 꼭 한 가지 기억을 해놓고요. 자, 지금 보면은요. 둘째에게 온갖 짜증과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짜증과 소리 지를 때 말해봤자 소용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첫째는 둘째하고 별 문제 없이 놀거나 하는 시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말 문제 행동을 줄이고 싶으시면은요,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 행동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평온한 시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시간에 큰아이의 그 행동을 예, 칭찬하고 강화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랑 얼망졸망 앉아갖고 뭐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있다면, 혹은 예, 동생이 6살이고 누나가 이렇게 2학년이면은 누나가 동생을 보살피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좀 도와주고 있다면은 그때 바로 예, 놓치지 마시고 딱 가서 야, 너가 동생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엄마가 너무 든든해. 너무 고마워. 야, 그리고 그런 모습 되게 예뻐. 고마워. 근데 너 힘들면 너무 힘들긴 하지 마. 너 힘든 건 하지 말고 너가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만 좀 도와줘. 그리고 너무 억지로는 하지 마. 너 힘든 건 엄마도 싫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은요. 첫째가 둘째 때문에 화나고 속상한 마음보다는 평온하게 잘 노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온할 때는 이제 좀 엄마 좀 쉬어야지. 이래서 아무런 이렇게 지지적인 반응을 해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제가 아까 4학년 아이의 사례를 얘기 드렸듯이 1시간 내내 아빠랑 잘 놀려고 노력을 했는데 동생을 돌보는 엄마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엄마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폭발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야? 나도 엄마를 나에게 오려고 하면 찡찡거리는 방법밖에 없어. 이러고 찡찡거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핵심은 이 아이가 뭔가 노력하고 잘하고 있을 때 그래 네 덕분에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럼 너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하지만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마. 그리고 너도 언제든지 와서 엄마한테 도움 청해도 돼.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미리미리 전달하시면은요, 정말 우리 아이가 하루에 한 5번 정도를 소리 지르고 화를 냈다면, 이게 3번으로 줄어들고요. 네, 1번으로 남았다가 나중에는 예,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그러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횟수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정말 틀림없어요. 정말 그 방식으로 한번 꼭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바라고요. 이제 책을 읽어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책을 읽어주기 전에 첫째 아이랑 좀 의논을 미리 먼저 하세요. 이게 예방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엄마가 너 책을 많이 읽어주고 싶어. 근데 엄마가 읽어주면 또 둘째가 와가지고 엄마 옆에 붙어있고 이러면 너 너무 싫잖아.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엄마는 너의 마음이 제일 편안하고 너가 만족스러운 게 좋은데 이 동생들이 와서 우리의 시간을 방해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논해 주세요. 미리 예방적으로 의논하시면은요. 자, 이 대화의 가장 핵심은요.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좋아요. 아이랑 엄마가 의견을 서로 말해서 해결 방법 하나를 찾아서 시도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건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엄마가 미리 나랑 의논해 줬잖아요. 나한테 물어보고 나의 의견을 물어봐 줬잖아요. 이 자체가 큰아이한테는 굉장히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를 엄마가 믿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생길 일을 둘째가 와 가지고 엄마 옆에서 찡찡대면 어떡하지? 너 책 읽어주는 거 동생이 방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물어봐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마의 사랑과 믿음을 아이한테 전달하는 역할이 됩니다. 엄마는 정말 너에게 책 많이 읽어주고 싶은데, 너랑 둘이만 읽고 싶은데, 동생이 와서 방해하면 우리 어떡하지? 네, 이렇게 다시 또 물어보시면은요. 엄마 그럼 뭐 동생이 원하는 거 읽어주고 나서 읽어줘도 돼요라든지, 엄마가 읽어주는 동안 난 나 혼자 보고 있을게요. 나 혼자 보고 있을 테니까 동생 읽어주고 나서 읽어주세요라든지, 뭔가 함께 다른 대안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요. 엄마의 마음을 아이한테 미리미리 전달을 해서 문제 상황의 발생 자체를 확 줄인다에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게 조금 어머니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엄마가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이 가슴이 쿵쾅거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엄마의 심리 상황이 많이 소진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두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너무 소진된 상태가 오래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남편분이 되게 협조적이신 분이시니 뭐 한 달에 딱 하루만이라도 새 아이 좀 맡겨놓고요. 반나절만이라도 엄마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에너지를 좀 회복을 해주세요. 자, 그게 1차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건 엄마가 혼자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큰아이한테 많이 사랑 표현해 주시고 관심 표현해 주시고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큰아이랑 의논하는 요것만 해도요. 큰아이의 징징거림은 정말 정말 많이 줄어들 겁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시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을 꼭 시도해 보시고 그다음 또 궁금증이 올라오실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사실은 한 달은 해 보셔야 되는데 한 달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요. 2주일 정도만 딱 시도해 보시고 그 평가를 이거는 좋았는데 이거는 또 그래도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하는 거 있으시면은요. 이 영상 밑에다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다음번 단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생이 하나든 둘이든 동생은 큰아이한테는 늘 경쟁의 대상이거나 엄마 사랑을 뺏어가는 되게 그런 적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비정상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겠니 하고 충분히 공감해 주고 나서 그 다음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 큰아이의 더 깊은 생각과 더 예쁜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도움되셨으면은 또 구독하기 또 뭐죠?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요. 제가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